저의 이마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의 이마는 지금 보면은 다행히도 제모를 한 부분이 솜털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자연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Get Ready With Me 영상을 갖고 왔는데 Get Ready With Me를 찍으면서 특정 주제를 갖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저의 콤플렉스 중 하나였던 좁은 이마를 어떤 방법들을 시도한 끝에 넓히게 되었는지,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다시 Get Ready With Me를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Get Ready With Me가 아니라 잘 나오나? 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먼저 스킨부터 닥터지 토너를 다 썼잖아요. 다 써갔었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걸 가져와 봤습니다. 짠! 이게 여드름에 좋은 토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 피부 케어 관련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에 도움이 될 만한 스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꿀피부 영상을 올렸는데 무려 일주일 만에 트러블이 났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자면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취기가 너무 올라왔어가지고 다 패스하고 씻고 크림만 발라주고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의 스킨케어 방법으로 열심히 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젖은 머리가 너무 별론데? 다음에 이 프로폴리스 앰플이래. 토너. 좀 건조하니까 한 겹 더. 진짜 건조할 때는 한 3겹까지 바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면 저의 이마입니다. 이마가 되게 좁은 편이에요. 저희 엄마 쪽도 그렇고 저희 아빠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좁은 이마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유전적으로 저도 그거를 물려받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술 먹은 다음 날에는 얼굴에 아무리 촉촉한 걸 발라도 되게 피부결이 거친 느낌이고 건조한 느낌이고, 그래서 얼굴도 좀 부은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미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유럽 여행을 총 2번 갔다 왔는데 첫 유럽 여행에서 막 이제 다 사진을 서로 찍어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찍어도 이마가 너무 좁아 보이고 너무 얼굴이 동글동글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첫 유럽 여행 때 이제 막 미뤘던 것 같아요. 뭐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짝 없어졌으니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서 다녔다가 한 2년 뒤에 한 번 더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때도 이제 서로 막 찍어주잖아요. 막 이렇게 찍어주는데 또 한 번 느꼈어요. 이마가 진짜 좁구나.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밀지 말고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왁싱샵을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왁싱샵을 막 찾아다니다가 가성비도 괜찮고 후기도 나쁘지 않았던 왁싱샵을 하나 찾았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거 왁싱샵에 가서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그냥 제 얼굴형에 맞게 이마 라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왁싱을 받는 거죠. 자, 다음은 이거 술도 먹었으니까 듬뿍듬뿍 보습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분감이랑. 제가 왁싱을 이제 완전 아무것도 안 건든 상태에서 처음 받은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여기를 뽑았다고 했었잖아요. 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뽑혔던 부분, 털이 한 번도 뽑혀보지 않았던 부분은 한 번 쫙 뽑히고 한 달이 안 났어요. 보통 일주일이면 다시 올라오는데 한 달 동안 안 올라오더라고요. 더 이상 왁싱을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다음에 선크림.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계속 뽑고 깎고 했던 부분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마 테두리 부분은 깔끔하게 안 나는데 이 원래 있었던 M자 이 가운데만 계속 머리가 자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가 무슨 외딴 선 마냥 여기만 거뭇거뭇하게 계속 머리가 길러졌어요. 근데 웃긴 게 이거를 또 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뽑아야 되니까.
여기는 한 달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여기는 일주일만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외딴선만 그 살색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쳤냐 해가지고 아 고데기로 머리 하다가 데였다 막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다녔었는데 만약에 왁싱을 받고 싶은 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야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괜히 정리했다고 하다가 여기만 외딴선 돼가지고 왁싱을 받을 동안 계속 고생을 했었어요. 이 외딴선 때문에.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전 머리를 말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정수리 부분만 가볍게 말려주고 왔습니다. 화장하면서 어느 정도 마르기 때문에 먼저 파운데이션은 이거 닥터마인드 AC 클리어 쿠션 21호입니다. 제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오늘 홍두가 좀 심하니까 컬러 코렉팅을 먼저 해주고 해야겠다. 손으로 빠르게 해볼게요. 물론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엄마도 관리를 하면서 지내셨어요. 거의 평생을 계속 뽑아주니까 더 이상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잔털처럼 나고. 왁싱도 거기서 해주셨던 말이 계속 뽑고 여러 번 한 5번이었나? 아무튼 여러 번 사람 모질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번 뽑으면 머리카락이 이제 잔머리처럼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마를 한번 넓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게 경험으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막 외딴선 만들지 마시고.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몇 번만 받으면 솜털처럼 자란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여러 번 왁싱을 받았죠. 근데 저의 모질은 몇 번 받는다고 해서 쉽게 솜털로 변할 만한 그런 모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되게 두껍고 억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번? 5번 정도 받았나? 5번 정도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잔디처럼 자라고 다시 왁싱을 하려면 자랄 때까지 방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먼저 안 되겠다. 그냥 피부과 가서 레이저 제모를 받자 해서 레이저 제모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 한 1년 정도 된 상태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레이저 제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끝났고 그다음에 파우더. 만약에 레이저를 안 하고 계속 왁싱을 했었다? 그러면 계속 몇 번이고 더 뽑아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모질에 의한 결과여서 좀 더 뭐 가늘거나 뭐 다른 모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5번 만에 솜털로 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3번 만에 그 솜털로 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모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5번 이상 10번 한다고 해서 솜털로 날 것 같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이저 받기를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마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이마 넓힌 거를 보고 친구도 넓히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마를 한 번도 안 넓혀본 사람? 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넓히고 싶다 하면은 저라면 왁싱부터 추천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왁싱이라는 게 한 번 받아보고 헤어라인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다시 머리가 기르면 되는 거고. 근데 레이저 제모는 진짜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왁싱을 해서 거기서 잡아준 헤어라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고요. 생각입니다. 이렇게 파우더까지 했고 그다음에 쉐이딩. 제가 쉐이딩 항상 쓰는 이 삐아 제품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작은 사이즈로 나왔다가 큰 사이즈가 있어서 구매를 하자 했는데 짠! 되게 좀 허술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뒤에도 원래 뭐 이렇게 제품명 적혀있고 하는데 그 붙어있던 부분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제품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공기에 노출돼가지고 조금 불안해서 다른 쉐이딩을 한번 이참에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왁싱을 하잖아요? 이 잔털까지 싹 다 뽑히는 거니까 솔직히 처음에 딱 왁싱을 하면 일단 대머리가 된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이마가 아니었던 부분이 이마가 생겼어서 이마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살짝 처음에는 되게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적응을 하면 괜찮은데 또 문제는 이마가 너무 반듯하게 지금은 이제 다시 자랐지만 여기는 이 잔털까지 싹 다 뽑히니까 아니 헤어 너무 인위적이에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너무 인위적이어서 왁싱을 해서 이마가 넓어진 건 좋지만 이게 너무 당당하게 헤어라인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점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활동적인 거를 할 거라서 너무 진하게 메이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땀 때문에 흘러내릴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래놓고 항상 결과물 보면 되게 진해요. 저는 화장을 하면 엄청 진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을 써보겠습니다. 이 매트로 나온 이 두 컬러는 진짜 색깔이 예쁘게 잘 뽑혔어요. 특히 이 색. 이 색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눈썹을 안 그렸네?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잘 뽑을 수 있고 내가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뭐 본인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손으로 하는 건 반대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왁싱샵으로 가서 원하는 헤어라인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본 다음에 정말 난 이 헤어라인이 좋다. 평생 이 헤어라인을 가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레이저 제모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저 제모가 정말 넓은 부위가 아닌 이상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이야 이제 해보니까 레이저 제모하기 전에 왁싱샵을 가서 자기 헤어라인을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제가 왁싱샵을 갔던 이유가 레이저 제모는 비쌀까 봐. 피부과는 좀 비싸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왁싱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눈썹을 그리고 마저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눈썹을 조금 두껍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뭔가 좀 더 지적여 보이고 실내적이게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틀을 잡아주고 펜슬 타입으로 좀 깔끔하게. 그리고 제가 또 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겨드랑이 제모도 했었어요. 이마 제모는 저의 본가가 있는 청주에서 받았고 겨드랑이 제모는 서울에 있는 피부과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청주에서 받은 이마 헤어라인 제모가 잘 된 것 같아요. 겨드랑이는 똑같이 5회를 받았는데 물론 뭐 부위마다 나는 모질의 차이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강남이라고 뭐 더 막 엄청 잘한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청주는 지인 약간 찬스로 좀 저렴하게 받았고 이 강남은 그냥 정가 주고 한 거지만 솔직히 헤어라인보다 이 겨드랑이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근데 가격이 똑같았어요. 눈두덩이에 이 프리마돈나 에뛰드 하우스 거 눈두덩이 중앙에 오늘 대화 주제를 제모로 얘기를 해봤는데 정돈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컬러. 저는 그냥 제가 좁은 이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거를 넓히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해봤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생각으로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어쨌든 저의 주 영상이 메이크업 쪽이니까 이게 겟레디를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콤플렉스를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이마를 넓혀보신 분이 계실 거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그냥 경험담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이라이너는 릴리바이레드 젤 아이라이너 카멜 브라운 컬러입니다. 점막을 채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점막을 간단하게 채워줬고 아래도 저의 필수 이렇게 하고 진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만 빼주도록 할게요. 스키니 마이크로 라이너, 꼼꼼 라이너 3호 초콜릿 봉봉입니다. 그냥 눈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그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눈 아래로 이렇게 꼬막눈이라 그러죠. 이렇게 눈 앞머리 쪽은 좀 파묻힌 편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눈은 너무 아이라이너를 꼼꼼하게 세우면 오히려 쌍꺼풀이 얇아 보여가지고 더 눈을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 영상을 참고를 해가지고 점막은 연한 컬러를 이용했고 눈꼬리에만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마스카라만 남았고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마스카라가 남아있습니다. 요즘에 이거를 쓰면서 제가 픽서 안 쓰고 있어요. 픽싱력보다는 진짜 번짐 방지를 쓴 게 거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거는 번지지가 않아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짠! 아래에도. 다음에 블러셔. 블러셔는 제가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걸 한다고 했으니까 홍조가 올라올 거를 방지를 해서 연한 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랜만에 나스의 아이고 옆나라 거지. 패스. 이게 스틸라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끝나고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컬러가 딱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도 서울 세덕션. 우리나라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컬러가 그냥 무난무난하고 데일리로 바르기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거 말고 한 가지 다른 컬러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 컬러도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립은 뭘 바를까요? 립은 지워질 거를 대비를 해서 3CE 틴트인데 이 틴트를 안쪽에 얇게 발라주고 3CE 벨벳 립 틴트 다포딜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려고요. 이거는 3CE 탑2 립 틴트 코마 컬러입니다. 이게 워낙 진한 컬러라 입술 안쪽에만 진짜 조심스럽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짝 톤 다운된 약간 코랄 컬러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내려주고 왔고요. 이따가 그냥 가볍게 벗을 수 있게 가디건 안에 이렇게 반팔티를 입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겟레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했던 그런 제 이마 헤어라인에 대한 경험담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혼자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